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생기게 된 이유는 원래 서울시에 있는 그 교량 고가 면적이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전철이 다니는 공간도 있고 차가 다니는 공간도 있는데, 차가 다니는 공간은 대부분 서울시의 교량안전과라는 또 굉장히 독립적인 부서에서 다 이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 차원에서만 접근이 되던 공간이었는데, 점점 이 도심지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인 요구라든지 공간 부족 이런 것들이 대두됨에 따라서 좀 더 이것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시민의 품에 다시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이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좀 그런 비전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교량안전과랑 굉장히 좋은 협상을 훌륭히 이끌어가지고 이것을 좀 새로운 형식으로 바꿔보자. 이것이 이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시발점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그래서 다 기능적으로 사용만 되고, 이전에 서울시 연구원에서도 이런 공간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이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많이 초점을 맞추었고요. 저희가 이 종합 활용 계획을 처음에 담당하게 되면서 서비스 공간인데도 이렇게 커뮤니티나 어떤 쉼터 같은 교류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큰 영역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연결하고, 이것이 작지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 이것이 또 지도에선 보이진 않지만 도시 밑을 쭉 관통하면서 또 다른 어떤 환경을, 도시 안에 도시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비전을 받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지역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밑그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활 SOC라고 해서 다행히 이제 도보권, 요즘 술세권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파자마 차림으로 나왔다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공시설들이 이 국가 하부가 어떤 그런 촉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네, 조사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우선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하고, 그것이 조금 더 어떻게 주변의 공공시설들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또 이 군집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적인 맥락을 봤습니다. 개소별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쓰는데,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건축의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도 어떤 보행과 어떤 흐름과 이런 경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면서, 항시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변적으로 항상 바뀔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친숙한 방과 거실과 마당, 그러니까 외부, 그 다음에 좀 공용 공간, 그리고 어떤 개별적인 공간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법규적으로 많은 개선해야 될 요지들도 있었고, 다행히 저희가 이제 진행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이러한 차도나 교량에 대해서 입체적인 도시 계획이 가능하게 돼서 이게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운영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당시 서울시에서 굉장히 거버넌스의 운영을 이렇게 지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잘 시기적으로 맞았습니다. 교통 자체가 광역권하고 지역의 이런 보행이 서로 겹쳐지는 요지였고요. 주변에 다양한 주거의 패턴들, 유형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공공시설,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 밀착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어떤 건축가의 제안이라기보다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 안에 담을까라는 프로세스의 또 이 확립이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든 뭔가 하나가 앵커링이 되지 않고 그냥 작지만 항상 비워져서 다양한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내외부가 되는 것이 저희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길이 이제 주로 학교 통학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에는 굉장히 그냥 카페 하나 빼고는 굉장히 이렇게 닫혀져 있는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보시면 이제 이런 물리적 환경 자체가 워낙 고가 놓고 사이에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생명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갖다가 단순히 어떤 그 박스형 공간보다는 좀 더 이 경관적인 차원에서 각각 가로의 어떤 특성을 따로 가지는, 이게 어디서도 이 전체 뷰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조감도 없이 보행 레벨에서만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가로의 풍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숲이 있는 데선 또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공간은 굉장히 작습니다. 서비스 공간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작은 홀이 하나 있고요. 예. 그 예전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고, 이쪽에서는 이 녹음이 계속 들어오고, 이쪽 부분에서는 역 앞에서 굉장히 좀 개성 있는 그런 엔트런스가 만들어지고, 이쪽에서 또 상당히 이렇게 녹음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쪽 그 카페 앞 거리에서는 이렇게 책이 보이는 그러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통학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주면서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 뒤쪽 삭막한 이런 공터 부분에서는 앞쪽에 이런 광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뭐 이렇게 폐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좀 안락함을 더 이렇게 보완해 주는 식으로 각각 가로에 면하는 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자연이 여기 다시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 인식이 바뀌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이런 구조물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를 느끼는 그런 감성을 다시 좀 더 푸근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안에 카페 같은 거를 넣지 말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해지고 더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고 좀 더 머물 수 있는 공간인데, 분명히 옆에 또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옆에 이런 카페 같은 것들도 많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을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가장 어두운 공간에 해보자. 그러니까 이 시범 사업 이루어서 좋았던 것들이 뭐 여러 가지를 일단 다 해보자. 그게 뭐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건 안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성공한 것들을 더 많이 늘리고 실패한 것들을 개선하면 다음 사업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것이 취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향후의 실내 교육이나 농업의 그 체험을 위한 그런 태양광 인입 장치였습니다. 화초를 가꾸거나 뭐 애들이 여기서 자기 꽃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공간들 내부입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가구들은 다 이동 가능한 거라서 옆쪽 창고에 옮겼을 때 안에서는 이런 다양한 어린이, 뭐 시간대별로 주말에는 어린이, 그 다음에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는 주부들은 여기서 어떤 강습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또 이런 뭐 주민들 장기자랑이나 아이들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외부 공간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면서, 뒤에가 무대라고 생각했는데 앞쪽에서도 또 가변적인 작은 무대를 통해서 많은 장기자랑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많이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한 300분이 모여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교회 강당을 빌려가지고 격렬하게 토론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 젊은 학부모 분들께서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더 여기를 쓰시고 싶은 욕구가 많았고, 그것들이 결국 완성되고 나서도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참여자를 통한 어떤 그 지역과의 관계 맺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계시는 신윤성 대표님께서 또 이 외부 공간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와 그 시간과 이런 노력을 담아가지고 많은 기획전 같은 걸 해서 가변적인 이 도시성을 항상 이렇게 또 이 안에서 카멜레온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또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퇴근한 시간에 이렇게 또 요가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말에는 이런 콘서트가 앞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또 펼쳐지기도 하는, 그야말로 약간 문화의 뭐 앞에 이 잡화점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이용객들이 이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게 작년 데이터, 저작년 데이터였는데도 많이 이렇게 도시 속에 지역 속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공간을 갖다가 다시 자연의 일부로 돌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경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국가하부가 상막에서 저희가 반음지 식물들을 많이 여기서 하고는 하는데 저는 좀 더 과감하게 조경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뭐 그게 다 그냥 저희들만의 상상이 아니라 또 사례를 베이스로 한 거였고 처음에 이제 이런 것 풍경이 가장 큰 구성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또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리스트업 도공단과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리스트업 해가지고 각각 특성에 맞게끔 어찌됐든 이 프로그램 지역적인 맥락 안에서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 특성을 가지고 많은 좀 리서치를 하고 어떤 계획들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또 이렇게 좋으신 건축가들로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의 또 어떤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고가란 게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저는 좀 더 이렇게 공공성 지도랄까요?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루어질 때 지도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으로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구성 요소로서 취급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용도 전환보다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위에는 활용이 되면서 공존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도시가 입체적이고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유휴공간이 저희가 굉장히 또 흥미가 있어서 작년에 이제 설계한 부분인데 대방동에 또 이 벙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철문 하나만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좀 안에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광장과 그 아까 전에 보여줬던 방과 뭐 거실과 마당이랑 구조를 좀 더 도시적으로 확장해서 작은 도시로 하나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런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또 다른 그 옥상이라고 해서 그 지금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면서 잊혀진 그런 마당이 이제 하늘 옥상이다라고 보고 이 하늘 옥상들을 시민들한테 열어줌으로써 좀 더 이런 많은 그 보행이나 휴식의 문화의 어떤 노드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활발하게 걸어가는 관광 가로에서 바로 이렇게 외부 엘리베이터나 내부 카페 같은 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유휴 공간이지만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리서치 작업을 하고 다음에 한 것이 이제 낙원상가였습니다. 그래서 낙원상가도 굉장히 덩이 자체가 악기상가가 있고 제 시장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이 오피스가 있는데 애들이 각각 소유주가 다르고 너무 이 도시의 도로 위에 모든 것들이 지어져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본 건물을 건드리지 않고 옥상과 주변 이 단절된 이러한 공간들, 그 다음에 필로티 하브 이런 유휴 공간만 이렇게 간섭을 해서 어떻게 더 도시에 열어줄까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보행 루프를 만들고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점점으로 들어가던 세계 최대의 악기상가가 이렇게 가로에서 입체적인 보행으로 들어가고 그 입체가 또 옥상 마당으로 또 연속이 되는 그러한 구조. 그다음에 하부에 차로만 차져 있던 주차장을 많이 덜어내고 이 밑에 주민들 앵커 시설들을 넣고 거기에 이제 악기 프로그램들이 더 가로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 예, 그래서 이런 계단들이나 동선들을 굉장히 많이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입체적인 또 어떤 쉼터라든가 문화의 공간들을 갖다가 각각 보행에 맞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경관을 맞던 거에서 다시 경관의 명소로 재생시켜줌으로써 낙원 육경을 여 안에서 서울이 가지는 다양한 그 스카이라인과 역사 문화 풍경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공사가 일부 밑에만 됐는데 메인 부분들은 아직 그 주민 이해들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거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옥상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파티 즐기기도 하는 것들이 우리도 더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도시를 즐길 수 있다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완공한 그 창신동 전망대인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좀 유휴공간입니다. 원래 채석장 다 이런 그 여기서 나오는 화강석으로 만든 건물들인데 이렇게 방치가 되고 여기 이제 불법 주거가 늘어나고 지금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아파트로 덮여져 있고 잘 보이지도 않고 요옥이 있습니다. 밑에 쓰레기 집화장이 있고 여기는 경찰 기동대가 있고요. 여기는 배수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물 탱크가 있어서 여기 이제 물을 다 주는 데인데 여기 올라가기도 굉장히 힘들고 한데 여기가 완전히 이제 버려져 있던 공간인데 어떻게든 전망대를 다시 이 길에서 갈 수 있게 열어주고 이 잊혀졌던 풍경을 다시 돌려주고 더 더불어서 여기서 또 어떤 이런 역사 경관이라든지 새로운 도시 경관 그런 것들을 감상 있게 해줄 수 하겠다. 그리고 이것보다 무엇은 1단계가 결과물이 아니라 결국은 저희 목적은 이 배수지 완전히 닫혀져 있는 배수지 여기는 이제 누가 올라가서 이 식수에 뭔가 위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이격이 돼야 되고 올라갈 수 없는데 이 전망대 형태는 이 버려진 유휴 부지 여기를 어떻게 침범하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있다면 법적으로 다 구조적으로 이격시키고 이런 특수한 구조를 통해서 플랫폼들을 구축해서 십자형으로 된 레벨차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요. 이거 전망대에서 낙산길까지 이렇게 쭉 입체적인 하늘공원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게 상수도공사 소관이라서 저희가 계속 들어가서 몇 번 얘기를 하고 다 법적인 건 클리어했는데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해부지들에 대한 게 정말 앞으로 좀 더 도전해 볼 만한 모두의 특히 저한테 있어서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은 결국 다 이런 사이 틈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장소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